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중과 이제 지난 주말에 A매치 경기들로 승부패가 구성이 됐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주말 경기는 다시 또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A매치가 원래 좀 자신이 없는 승무패에서는 A매치가 좀 가장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주말과 주중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주말 경기는 다행히 또 리그 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마 오늘은 이제 최종픽 영상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저녁에 아마 독식픽과 풀벳 그리고 주말에 있는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픽을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트넘이 역배당을 받았죠. 아스날과 토트넘의 분위기를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경기력을 비교해봤었을 때 아스날이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토트넘도 뭐 최근에는 그래도 뭐 어쨌든 이 결과적인 부분들은 최근엔 나쁘진 않아요. 다만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답답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토트넘인데 일단 이 경기는 어쨌든 뭐 더비 경기죠. 더비 경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토트넘 상대로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봤었을 땐 좀 밀리는 부분들도 있고 아스날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지키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져간다면 토트넘의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투표율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고자 생각을 했고 아스날이 토트넘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나 경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으로 가자면 아스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일단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 비아레알이 카디스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지난 경기 비아레알이 저는 좀 이변이 나왔었죠. 어쨌든 뭐 무승부의 이변이 나오긴 했었지만 뭐 상대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비아레알이 지난 경기 때는 이 결정력에서의 너무나도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찬스 자체는 분명히 많았었긴 한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었던 비아레알이었지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공격이나 수비나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라리가 팀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카디스라면 비아레알이 지난 경기 때는 이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카디스 상대가 카디스라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카디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본머스와 브랜드퍼드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때 사실 본머스가 감독 경질 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경기력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본머스보다는 브랜드퍼드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랜드퍼드도 최근에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고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브랜드포드가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본머스가 최근에는 그래도 끈끈하게 수비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들이 있고 공격은 좀 여전히 답답하긴 하지만 브랜드포드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상대 전적을 보셨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10경기 동안 첼시에게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봤었을 때 아무리 지금 첼시가 경기적인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시즌 내내 좀 아쉽죠, 첼시가.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 전적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첼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부분도 의심을 하고 있고 투표율도 생각보다는 첼시 쪽으로 좀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첼시가 수비적으로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고 공격적인 부분들도 뭐 지난 경기 때 모습들은 나쁘진 않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교해봤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풀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맞대결을 해서의 특이사항은 풀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배당은 뉴캐슬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투표율은 풀럼 쪽으로 좀 풀럼이 정배당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뉴캐슬이 지금 결정적이 지속적으로 좀 터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풀럼은 예상 외로 뭐 제공권이나 아니면 뭐 세트피스, 크로스 공격, 뭐 역습도 간간히 좀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뉴캐슬보다는 최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풀럼이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들 분명히 뭐 뉴캐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다면 수비적인 부분들을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해봤을 때 공격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이 두 팀처럼 이렇게 좀 힘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들 좀 뭐 제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있지만 뭐 역습보다는 두 팀이 보여주는 스타일 자체가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최근에 보여주는 부분들은 풀럼이 더 앞서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스쿼드나 공격에서의 그런 만들어가는 그 힘싸움에서는 저는 풀럼보다는 뉴캐슬이 더 우세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지만 뭐 풀럼이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풀럼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풀럼의 단통 패로 투표 기준으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정에서의 에버튼을 좀 믿지 못하겠고요. 뭐 사우스햄튼이 에버튼 상대로 경기력이 뭐 앞선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뭐 두 팀 다 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뭐 사우스햄튼이 근소하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는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사우스햄튼도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저는 뭐 에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특히나 수비에서의 공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보다 더 수비적인 부분들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바이돌리드가 경기력을 봤는데 좀 강등될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전방에서의 그런 제공권을 활용한 축구를 하고는 있지만 결정력이 받쳐주지 않고 찬스 자체도 일단은 적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들도 수비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많고 압박에도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가 압박이 좋은 팀이라서 헤타페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헤타페가 최근에 승리도 하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흐름도 좋은 부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A매치 기간으로 인해서 그런 흐름이 끊겼고 그런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헤타페에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가 지금 답이 없는 팀은 맞지만 헤타페에게 70% 저는 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헤타페가 이 정도의 투표율을 받을 만한 팀인가라는 그런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러뜨리기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승패 방향도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파케다가 영입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울버햄튼과 비교해봤었을 때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울버햄튼과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나 전 이 두 팀 다 지금 좋지 않고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햄은 특히나 이번 시즌 선수진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물론 링가드가 이적을 하긴 했지만 임대 복귀를 하고 나서의 이적을 하긴 했지만 링가드 공백만으로도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이 이상하게 이번 시즌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울버햄튼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에게 있어서 저는 무승부의 결과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승패 방향이라면 우선은 저는 웨스트햄의 승을 선택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9번 경기는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되긴 했지만 세비야가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가 경기적인 부분들은 공격에서의 펠릭스나 그리즈만이나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고 세비야도 이번 시즌 수비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무승부의 느낌이 저는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보이긴 하지만 세비야가 보여주는 흐름 자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홈에서의 세비야라는 점이나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좀 도전적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배당이 좀 비슷하게 책정이 됐고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거는 이해가 됩니다. 발렌시아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 대승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발렌시아는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다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는 믿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스파뇰은 반대로 홈에서는 그래도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면 무승부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라는 부분들이나 분명히 지금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발렌시아에게 이 정도의 배당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지만 어쨌든 동배당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고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배당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발렌시아 상대로 앞선다라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이러한 배당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적으로 라리가 특성상 이변이 나오더라도 좀 이변에서 좀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에스파뇰의 완전한 역배로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도 좀 배당이 이상해요. 셀타비고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투표율은 베티스에게 정배당을 받았는데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퇴장의 여파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셀타비고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베티스처럼 두 팀 다 일단 수비적인 부분들이 불안해요. 두 팀 다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많고 공격적인 부분들은 두 팀 다 역습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베티스가 수비적인 공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베티스가 오히려 셀타비고 역습에 당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셀타비고의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즈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리즈의 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적인 부분이 좋긴 한데 어쨌든 원정에서의 아스톤빌라고 홈에서의 리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리즈가 주춤하고는 있더라도 이번 시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아스톤빌라라면 저는 리즈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도 있고 소시에다드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시즌 공격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저는 지로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로나는 경기 볼 때마다 놀랐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너무 좋아요. 다만 수비가 너무 아쉽고요. 소시에다드는 공격이 이번 시즌 잘 풀리진 않고 결정력도 좀 떨어진 모습들이 많은데 소시에다드가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공격과 수비의 그런 밸런스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로나가 오히려 경기적인 부분들은 더 좋은 부분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지로나가 수비적인 부분들이 불안하고 소시에다드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로나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오사수나가 만약에 홈이고 레알이 원정이었다면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고려를 했겠지만 어쨌든 레알이 홈이고 원정에서의 오사수나도 믿지 못할 팀이기도 하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뭐 오사수나가 강팀 상대로 잘 비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홈에서의 경기고 원정에서의 경기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좋은 레알이라면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레알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